그래도 잊지 말거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늘은 닌자고 시리즈의 캐릭터 중 떡상한 캐릭터와 떡락한 캐릭터를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위 선정의 기준은 개인적인 기준이며 웬만해선 주연 캐릭터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솔직히 넷은 기술자 이런 애들 떡상하든 말든 제할 바. 일단 가볍게 떡상한 캐릭터 탑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능성을 따질 때가 아니야. 저들은 내 가족이라고. 떡상한 캐릭터 5위는 잔이 차지했습니다. 잔은 이미 시즌 1의 잠재력 개방부터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여주었고 닌드로이드라는 특유의 개성이나 특히 리부티드에서 보여준 희생신을 통해 서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리부티드 이후 시즌 11까지 눈에 띄는 활약이 없으며 시즌 11 이후에도 특별한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닌드로이드라는 잔만의 특성으로 굳이 캐릭터를 죽이지 않고 극적인 상황이 연출 가능해서 빌런들보다 더 악랄한 작가들로 인해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닌드로이드이기에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며 다양한 볼거리나 다른 캐릭터들로 대체할 수 없는 확실한 개성이 있는 만큼 지는 퇴화된 닌자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캐릭터성을 유지 중이고 새로운 매력도 보여주는 잔은 선방한 케이스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전투에서 네가 날 구하려고 네 전력의 반을 나눠줬어. 그 순간부터 난 달라졌지. 떡상한 캐릭터 4위는 픽셀입니다. 리부티드에선 히로인 정도의 높은 비중을 보여줬지만 이후 티타늄 닌자고부터 스카이 해저까지는 인공지능 비서 정도의 활약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픽셀은 이하가 닌자가 된 이후 새로운 사무라이 X가 되며 전투나 서포터, 브레인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약했습니다. 사실상 니아를 제외한 역캐 중에선 독보적인 비중과 콜라보 작품인 드림즈에 출연했고 병합 이후에도 우와 함께 유일하게 작중 내에서 닌자들이 언급하는 등 스카일라나 바니아 같은 다른 히로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지닌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같은 사악한 자들한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언제나! 떡상한 캐릭터 3위는 콜이 차지했습니다. 콜은 원년 멤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엔 스토리를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카이는 시즌 1, 로이드는 시즌 2, 잔은 시즌 3, 제이는 시즌 6, 미아는 시즌 5 등 확실한 활약상이 있었지만 콜은 특별편인 유령의 나를 제외하면 크게 활약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시즌인 스컬 던전 속으로에서 콜의 성장 스토리나 몇 년간 미스테리했던 어머니 릴리, 콜 최고의 명장면인 스핀지쭈 버스트를 다루고 꾸준히 흙의 펀치나 골렘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며 콜의 존재감을 높여줬습니다. 솔직히 와일드 브레인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아쉬웠지만 니아나 콜과 같은 서사가 비약했던 캐릭터의 완성을 이끈 것은 충분히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난 니아, 난 바다예요. 우린 하나죠. 떡상한 캐릭터 2위는 니아가 차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위를 주고 싶을 만큼 최대 수혜자라 생각하는데 파일럿부터 히로인 정도의 비중으로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 캐릭터였지만 사무라이 X와 물의 닌자를 거치며 결국 메인 닌자로 합류했습니다. 고스트 닌자고의 실질적 주인공의 활약상, 이후 시즌인 스카이 해적이나 타임블레이드의 더블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특히 미지의 바다에선 서사의 정점을 찍었고 가장 중요한 작품인 어둠의 크리스털의 초반 중심 역할을 맡으며 여전히 높은 이상을 지키는 캐릭터입니다. 애초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시작한 캐릭터이기에 메인 스토리가 끝난 다른 캐릭터들보다 보여줄 스토리가 많았고 팀 내의 유일한 홍일점인 존재감은 확실했던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연으로 시작해 주인공까지 맡은 떡상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 봐라! 내가 바로 새로운 최고의 스핀지쭈 마스터다! 떡상한 캐릭터 1위는 로이드가 차지했습니다. 시즌 1에서 악동으로 단순 가마돈의 서사의 일부로만 활용될 조연 캐릭터인 줄 알았지만 최강의 닌자이자 닌자들의 리더인 그린 닌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곧바로 떡상한 캐릭터입니다. 시즌 2에서 골드 닌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닌자고의 최고의 파트 중 하나이며 거기에 대부분의 시즌에서 1인분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가장 많은 주인공 횟수나 넘쳐나는 명장면들은 타 캐릭터들과는 비교가 불가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닌자고의 중요한 설정이 나온다면 대부분이 로이드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도깨비 폼을 조지며 2위에 순위를 줄까 생각했지만 드래곤라이징부터 노를 이어 새로운 사부가 되었고 여전히 최고의 비중과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닌자고의 주인공이라며 당연히 로이드이기에 넘버원의 순위가 당연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떡락한 캐릭터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떡락한 캐릭터 5위는 가마돈이 차지했습니다. 닌자고의 대표적인 빌런으로 감동적인 스토리나 선역과 악역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캐릭터성,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희생을 통해 닌자고 최고의 빌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마스터즈에서 죽었던 가마돈을 부활시키고 아들 바보인 가마돈이 상당히 변했기에 캐릭터성이 붕괴되었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없다. 하지만 마스터즈와 도깨비 습격까지 그가 흑화할 수밖에 없던 명확한 이유를 소개하며 가마돈의 심리적인 변화를 섬세하게 다루었고 특히 악역으로서의 포스를 살려내 나름 성공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단 비교적 최근 시즌인 어둠의 크리스털에서 캐릭터가 흔히 표현하는 와일드 브레이나 당했는데 물론 가마돈이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는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매정했던 가마돈이 갑작스럽게 캐릭터의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캐릭터가 변할 충분한 시간과 스토리가 있긴 했지만 단순한 과거 회상으로 치기에는 오니 트릴로즈의 가마돈 같은 스토리의 깊이나 설득력은 없어 아쉬움이 남았고 유머가 없던 상태에서 유머를 추가하니 마스터즈의 가마돈을 생각했던 저로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마돈 정도면 선녀라 생각하는데 로이드와의 관계엔 의문이 들었지만 솔직히 티키타카가 재미있고 이건 뭐 아까부터 형편없잖아.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뭔가 개그적인 부분이 가마돈과 찰떡이었기에 반감이 덜했으며 솔직히 순위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대충 포함된 캐릭터입니다. 사실 가마돈이 아닌 파이토를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빌런일이기 때문에 결국 가마돈을 넣게 되었네요. 근데 순위에 있는 게 좋은 건가? 떡락한 캐릭터 4위는 제이가 차지했습니다. 제이는 대표적인 주연 중 개그 캐릭터로 툭툭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감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춰라! 어딜 감히! 멈춰라! 어딜 감히?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그거냐? 하지만 문제는 캐릭터의 정신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이는 항상 농담이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며 나몰라식의 행동을 보였는데 참고로 이건 내 피셜이 아니고 제이 아버님 피셜입니다. 언제까지 징징댈 거야? 뭐라고요? 넌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농담이나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잖아. 어쨌든 제이는 미성숙했지만 스카이의 적에서 겪은 니아의 희생을 통해서 이기적인 면을 버리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즌에선 발전했는지가 의문인 게 드래곤헌터나 어둠의 크리스털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정신이 나가고 여전히 진지할 데가 없는 너무 일괄적인 캐릭터여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들이 각자가 주인공을 맡은 시즌에서만큼은 성장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존재했지만 제이가 주인공인 시즌 12는 제이의 성장이나 콜의 어머니와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나 떡밥도 존재하지 않아 괜히 주인공으로 활용된 느낌이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카이와 캐릭터성이 완전히 겹친다는 것인데 초반엔 카이는 다혈질적인 개그캐고 제이는 영리한 개그캐였다면 현재는 둘 다 단순 개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카이와 니아가 남매가 아니고 제이와 카이가 형제 같다고 생각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머리색이 됐나? 괜히 드래곤 라이징에서 제이의 비중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떡락한 캐릭터 3위는 마스터 우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닌자고의 악의 근원은 누구인가요? 위대한 파괴자나 오버로드? 더 나아가 도깨비들? 바로 마스터 우입니다. 분명 시즌 1까지는 가마돈의 흑화의 계기만을 제공했지만 이건 어린 시절의 실수이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오버로드가 개입했기에 충분히 납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돈도 우 때문이고 모로도 시계바늘 형제도 아스피라도 전부 다 우 때문이며 최근엔 병합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홀로 해결하려다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들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신 거지? 물론 얘네가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니아나 픽셀, 장 같은 뛰어난 브레인이 존재하고 자는 실제로 병합의 시기를 예측했기에 우의 언급을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었는데. 그러나 이는 아직 떡밥이기에 넘어간다고 해도 우는 4개의 시즌의 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악의 근원이라는 오버로드가 위대한 파괴자 같은 간접적인 나비 효과 사례를 제외한다면 영향을 준 시즌은 총 3개입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악의 근원인가요? 정규 시즌이 총 16개니 사건이 터졌다? 우만 의심해도 4분의 1 확률로 그가 범인입니다. 시험도 5분의 1인데 참 현명한 사부라는 것이 기본 설정인데 현재는 현명한이 빠진 느낌입니다. 떡락한 캐릭터 2위는 오버로드가 차지했습니다. 닌자고 만악의 근원, 어둠과 악의 화신이자 실질적 최종 보스에 해당되는 최강이자 최악의 빌런입니다. 골드닌자고에선 압도적인 연출과 포스를 보여주고 최강의 빌런으로 손꼽혔지만 리부티드에선 잔에게 패하며 오버로드를 내려치게 하시는 의견이 많던데 개인적으론 잔이 오버로드를 상대로 희생했기에 개연성이 생기는 더 숭고한 희생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시로 티타늄 닌자고에서 일반 시민들이 아나콘드라이를 상대하는 것을 보고 굳이 가마돈이 희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오버로드는 세계관 최강의 존재에 속하는 캐릭터인 만큼 잔이 희생하는데 충분한 명분과 잔을 제외한다면
그 누구도 유효타는커녕 전투를 성립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잔의 희생이 더 빛날 수 있게 한 최종 보스로선 아쉬울 수 있어도 빌런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둠의 크리스털인데 오버로드는 무려 8년 만에 돌아왔고 압도적인 첫 등장과 10년 전 대사를 오마주하며 최후의 대결을 끝내자. 넘사벽 스케일이나 뛰어난 전투신을 통해서 팬들의 기대감을 상당히 올렸지만 완전체 상태의 오버로드가 보여준 것은 하룸이나 가마돈 등을 상대로 제대로 된 유효타를 주지도 못하고 잠깐 나온 골드 오니폼의 영혼까지 털리며 후에 나온 골드 울트라 드래곤에게 대등한 승부를 성립하지 못하며 한 번 더 확인 사살당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오버로드는 제작진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인 게 최스마와 동급인 최강의 빌런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었다간 개연성과 밸런스, 세계관 전체 설정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캐릭터인데 분명히 오버로드가 골드닌자나 잔에게 패하고도 최강의 빌런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주인공을 제외한다면 누구도 비빌 수 없는 강함과 포스 덕분입니다. 근데 이런 오버로드를 가지고 전투력 측정기나 개그적으로 활용하는데 특히 오버로드는 결코 개그적으로 사용돼선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악이 100%인 오버로드는 가마돈이나 파이토와 근본이 다른 캐릭터이고 굳이 따지면 위대한 파괴자나 어지라와 같은 유형인데 얘네가 드립치는 걸 보셨나요? 그리고 연출도 아쉬운 것이 전작인 어지라와 비교해도 누구 번개가 더 아파 보이나요? 어지라 압승. 분명히 어둠의 크리스털이 최악의 평가를 받는 데에는 오버로드의 지분이 크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압도적인 1위이며 아직도 이딴 오버로드 때문에 3년간 빌드업을 쌓았다고 생각하니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러면 이들을 모두를 넘긴 최고의 떡락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닌자가 뭐 그리 대단해?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버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 잔이 아니라 내가. 카이까지 다루었다간 혈압 올라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미 떡락 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네, 뭐 그래도 이건 예의가 없으니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면 외모 너프 불량 증가, 알고 보니 헤이크 주인공 또 헤이크 주인공 지능 퇴화, 전투력 너프, 망가진 캐릭터성 발전이 없음, 닌자 중 유일하게 최종 보스 잡은 적 없음, 능력적 그만 알아봅시다. 그러나 최근 드래곤 라이징에서 나름의 성장과 비중이 증가했고 심지어 드래곤 라이징의 시즌2의 마스코트를 맡으며 다시는 없을 기회가 왔는데 대충 개쩌는 전투씬과 최종 보스만 잡아도 오버로드가 워낙에 말아먹어서 그보다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카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까고 보면 그게 카이인 것입니다. 어쨌든 역대 최고의 시즌으로 돌아올 드래곤 라이징 시즌2를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